한시 자유로운 여행 36번째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시 이제 계림 지역을 도는데 계림 산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안 근대 인물이 쓴 시입니다. 아주 오래전 청나라, 송나라, 당나라 시대가 아니라 근세 인물의 시인데 한번 먼저 오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시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중국 근대 인물인 오매라고 하는 분, 이 매자는 매진하다 나갈 매자인데 오매라고 하는 분이 계림 산수에 대해서 쓴 칠은 절구가 되겠는데요. 오매라는 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소개를 해 올리면 1885년에서 1936년까지 산 사람입니다. 자는 양한이고 중국 근대의 법률인이면서 애국지사입니다. 강서성 여강현 사람인데 16세 때 수재라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과거 시험 같은. 거기에 합격했으나 나라가 어렵고 위태로운 현실을 보고서는 의연히 과거 시험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아 걸고 스스로 신학문을 공부해요. 그러면서 특히 각국의 법률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러면서 전통적인 예교에 대해서는 예교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않았습니다. 18세 때 부친이 병으로 돌아가시자 그는 전통적인 전통적인 의식에 따라서 상복은 입었어요. 하지만 수재, 이 수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자식이 부모의 상을 당하면은 만 27개월 동안 근신하면서 모든 교제를 끊는 것이 수재인데 그것의 습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사람도 만나고 했던 것 같죠. 이로 인해서 교육행정관의 불만을 사서 벼슬길을 배제당하고 다시는 공자사당에 들어갈 수 없게끔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도 그는 이를 일소에 붙였다고 합니다. 오매는 문천상 앞시대에 호가 문산입니다. 그 다음에 사첩산, 육상산 등의 훌륭한 선현들을 악모해서 사숙하며, 그러니까 사숙이라는 건 잘 알다시피 직접 그 선생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저서라든가 그런 글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죠. 스스로 학문에 힘썼습니다. 1912년에는 그는 강서성에서 법정전문학교에 들어갔고 2년 후에 법관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남창 심판청, 그러니까 여기 법원 같은 것이죠. 주부와 전부 벼슬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승진해서 감독추사,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심판사가 되겠습니다. 이때 1915년에는 중국어로는 이제 한커우인데 이 법원의 판사가 되었고 북벌군에서 소장, 대장, 소장, 중장하는 소장 정치부 주임 겸 군법처장을 담당했습니다. 사직 후에 한커우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고 그 유명한 사불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사불주의가 뭐냐면 불파고, 이제 고통을 힘든 것을 고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파자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불파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불주관, 벼슬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불천관은 벼슬을 하는 사람을 추천하지 않는다. 이것을 주창하면서 굳건한 입장으로 독립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오매라는 분은 아주 성격이 강직해서 불의를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힘없는 민초들을 항상 대변하고 불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신분과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의연하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그 일화를 들어보면은 이분이 판사 시절입니다. 중국이 영국에 조차되어 있을 때 영국 병사들이 중국인 사람이 끄는 인력거를 이렇게 세대를 빌려서 어디를 놀러 간 모양이에요. 근데 인력거를 끄는 노인 한 분이
힘이 붙여서 못 따라왔어요. 근데 이걸 보고 영국군 병사가 그 노인을 막 구타합니다. 근데 아무도 그걸 그냥 보고 가만히 있었는데 중국의 젊은 청년이 화가 나서 그 영국군 병사를 말리고 그러다가 싸움이 붙어 때립니다. 그 이제 재판이 붙었는데 그 중국인 그 배심원들이 이제 있는데 중국인인데 영국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게 벌을 때려야 된다. 저 중국인 청년에게. 그러니까 이 판사였던 그 오메가 아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앞에 선호부터 얘기해야 된다. 근데도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판사석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가서 배심원들의 뺨을 팍 때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때리면 이것은 죄가 되지만 벌을 받아 벌금을 내야 되지만 이 개를 때리는 건 문제가 안 된다. 이 개 같은 사람들이다 하면서 나중에 영국군 병사가 먼저 잘못한 것이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 그쪽에서도 이 사람을 어떻게 제재하고 싶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오메라는 사람들을 지지하기 때문에 큰 그 민중의 소동이 일어날까 봐서 별로 제재를 못합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결기가 강한 분이죠. 그리고 장개석 총통, 나중에 이제 대만 총통이 됐지만 국민당 주석 시절에도 당신 잘한다고 해놓고 과연 뭐를 잘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막 경호원이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래요. 그때 편지를 하나 쓰는데 그 편지가 무슨 사과하는 편지를 쓰는 줄 알았더니 장개석한테 제대로 해라 하는 얘기를 써요. 결국은 풀어주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요거는 시와 직접 관계된 건 아닌데 법률인으로서 판사로서의 아주 강직하고 분명한 모습을 보여줬던 이 오메라고 하는 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계림산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림산수 갑천하요 양삭산수 갑계림이라 군봉도영 산부순이 무수무산 불입신이라. 이거는 칠언절구죠. 그래서 이 칠언절구에서는 1, 2, 4, 9가 그 마지막 글자가 아분이 되는데 여기서는 2, 4, 9만 아분을 했어요. 여기서 림과 신이 그 같은 운입니다. 뭐냐면 상평성의 침자운인데 중국어로 발음하면 린, 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씩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계림산수 갑천하. 많이 앞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계림의 산수는 갑이라는 건 최고다 이거예요. 으뜸이다. 천하의 으뜸이요. 양삭산수 갑계림이라. 양삭의 산수는 그 중에 계림 중에서도 또 으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구를 보겠습니다. 군봉도영 산부수요. 군봉은 뭇산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산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 산들이, 여러 봉우리들이, 뭇봉우리들이 도영은 거꾸로 된 그림자. 왜 그럴까요? 산이 있고 밑에 물이 쫙 있기 때문에 계림에 가면 이 물속에 산이 또 있어요. 거꾸로 된 그림자로 물에 잠겨 있는 산이 있죠. 그래서 산부수, 뭇봉우리에 거꾸로 선 그림자들, 산은 물 위에 떠 있으니 무수무산, 물이 없고 산이 없으면 불입신이라. 입신이라는 말은 어떤 높은 그 학문이나 어떤 기술에 있어서 그 신의 경지에 들어갔다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여기서 입신은 사람을 황홀경으로 이끌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그 물과 산이 없다면 사람을 이토록 황홀하게 할 수 없으리라. 이 시입니다. 아주 간단한데 이 시를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죠. 이 시는 근대 인물인 오메라고 하는 분이 계림산수에 대해서 쓴 칠언절구입니다. 계림산수에 대해서 수없는 시인들, 그 시인 묵객들이 많은 명구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시의 맨 첫 구에 등장하는 계림산수 갑천하, 즉 계림의 산수가 천하의 으뜸이라고 하는 말이
오래전부터 가장 널리 알려진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이건 그냥 세속에서 하는 말인 것 같지만 실은 유래가 꽤 오래된 말입니다. 오메가 이 시를 쓴 이후부터 사람들은 이 말이 오메라는 사람이 처음 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계림산수 갑천하라는 말을 누가 과연 제일 먼저 썼을까라고 하는 것을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서적도 들여다보고 막 하는데 우연히 1983년에 계림 풍경구 안에 있는 한 산에서 석벽인데 그냥 세운 게 아니라 비석을 발견했는데 이 석벽알 파고 거기다 비석을 거기다 집어넣은 그런 비석을 발견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쓰였냐면 칠언율시 두 수가 적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왕정공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인데 송대에 그 시의 제목이 권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학문을 권고하고 축하하고 하는 이런 시가 있는데 두 수 중에서 두 번째 수의 첫 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계림산수 갑천하요 옥벽나청의 가참이라. 근데 이거 해석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그리고 또 비석 아래쪽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가태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근데 이 시가 이 가태라는 건 연호인데 바로 남송 영종 때의 연호입니다. 그러니까 1201년에서 1205년 사이에 있었던 그때 이제 그 비석을 세우고 시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계림산수 갑천하라고 하는 말의 출전, 처음 어디서 나왔느냐? 그리고 나머지 반쪽구인 옥벽나청 의가참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근 1000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을 해보면 계림산수는 천하의 으뜸이요 옥같이 푸르는 계림의 산과 비단같이 새파란 이강의 물이 주는 그 의경은 가참이라면 가볼만하다. 이 얘기는 가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이제 왕정공의 시에 나오는 그 앞구절인데 아무튼 오메가 이 시를 보고서 자기 그 앞에 시를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그때 처음 발견된 것 같으니까. 하지만 계림산수 갑천하, 양삭산수 갑계림 이렇게 해서 계림의 산수가 천하의 으뜸이라 쓰고 바로 뒷구에는 양삭의 산수는 계림의 으뜸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계림의 산수를 총괄적으로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구에서는 계림의 산수의 특징을 간결하게 잘 표현해내고 있는데 첩첩이 둘러싸인 뭇봉우리들은 그 주변을 휘감고 흐르는 강물 속에 비쳐서 물 속에 또 산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거꾸로 선 모습이죠. 계림에 가보면 바로 알 수 있겠지만 눈만 돌리면 산이고 그 산 밑에는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아마 누구든 이런 경치를 보면 시를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넷째 구에서는 사람을 황홀경으로 이끄는 이러한 절경은 바로 왜 그러냐? 저 산과 물이 있어서 서로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시에서 담담하고 소박한 필치로 계림의 산수 풍광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이 더욱더 한번 직접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계림에 가면 사실 볼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을 중심으로 몇 군데만 더 말씀드리자면 계림에 가면 독수봉, 앞에서 소개해드린 독수봉 이외에도 첩채산, 우제묘, 복파산 등이 있고 양삭에는 지금 앞에 얘기했던 병년봉, 그리고 은자암, 월량산, 심리화랑, 세외도원 등 아주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한번 그 계림은 가 보실 만한 곳이라고 보내드립니다.